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에미넴의 한국 공연 당시 영어로 하는 랩 부분까지 한국의 팬들이 떼창으로 따라하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에미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 팬들의 이러한 반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이런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에 깊이 감탄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은 너무나도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관현두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특파원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15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회를 취재해온 국제부 선임 기자로 지난 5년간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 사회를 깊이 관찰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보도하는 임무였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충격적인 문화 현상은 떼창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어느 K-팝 콘서트에 취재차 참석했을 때였죠. 5만 명의 관객이 한 목소리로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하나 되어 호흡하는 마치 거대한 합창단과 같았죠. 일본의 콘서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공연 문화는 이렇게 다를까요? 이 질문이 제 취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특성이 한국의 모든 성공 사례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이유,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이유까지 모든 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 제 동료들에게 이런 분석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고 제 분석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갔습니다. 2019년 저는 특별 프로젝트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에서 예상 외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웃 국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제게 더 깊은 연구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인의 경계 넘기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독특한 민족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왔고 한국인은 끊임없이 외부 세력과 소통하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웠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경쟁력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특성을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서 해외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습득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에서 이 특성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적응력과 유연성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제가 취재한 한국제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문화와 기술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한국인의 경계를 넘는 사고방식과 빠른 적응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의 이러한 특성이 정말 세계 1위를 만들어내는 비결일까요? 저의 5년간의 관찰과 연구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깊이 연구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복합 유연성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양극적이고 직선적인 사고를 지향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일상 경험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특성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과 한국인의 응답 패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부분 좋다 또는 싫다와 같은 명확한 한쪽 답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기쁘지만 동시에 슬픈 마음도 있어요와 같이 중간적이고 복합적인 답변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고도의 인지 능력입니다. 서구의 많은 문화들이 이분법적 사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 문화는 이러한 극단 사이의 풍부한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유연성은 한국의 공연 문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처음 떼창 문화에 놀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은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 아티스트가 공연하고 관객은 조용히 감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나 한국의 공연에서는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아티스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인의 사고방식, 즉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공연에서는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수가 에너지를 내보내면 관객이 그것을 받아 증폭시켜 다시 무대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런 순환이 일어날 때 진정한 공연의 마법이 탄생하고 이는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복합 유연성은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탈춤 공연에서 광대들은 자유롭게 관객석으로 들어가 관객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심지어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올려 즉흥 연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관객과 배우,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재구성되는 것이죠. 이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문화의 근본적 특성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연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신구조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입니다. 한국인들은 현실을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원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직선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원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직선 위에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왼쪽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 위에 사람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결국에는 왼쪽으로도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원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얻으려면 저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을 거부합니다. 대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죠.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에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고 경제 발전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함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이러한 복합 유연성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홉스테드가 개발한 남성성 지표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한국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구분이 크지 않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사실 한국은 여성과 남성의 성향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별 간 소통과 이해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미래 사회에서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홉스테드의 남성성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일본어에는 남성어와 여성어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같은 의미의 표현도 성별에 따라 다른 단어와 어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이러한 성별 구분이 훨씬 덜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요 라는 표현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또 형성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복합 유연성을 바탕으로 성별 경계를 더욱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패션과 퍼포먼스는 이미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복합 유연성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사고방식은 한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경쟁사를 이기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결국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이런 창의적 사고방식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문화와 연결됩니다. 한국인들은 안 된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선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원형적 사고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서울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세션들은 이러한 복합 유연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디자이너들은 모순되어 보이는 요구사항들을 조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가 그들의 모토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의 유명한 짬짜면의 사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음식을 동시에 주문하는 이 독특한 식문화는 한국인의 복합적 욕구와 선택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 유연성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정된 카테고리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은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런 회사다라는 제한적 정의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복합 유연성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분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적 사고가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새로운 기술들은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의 복합 유연성은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그들은 타고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출해냅니다. 이것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드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분명 21세기를 선도할 최적의 무기입니다. 한국에서 취재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저는 이것을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도로에서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싣고 있던 짐이 모두 도로 위로 내팽겨졌을 때 사고가 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도로 위의 화물들을 재빠르게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 흔한가요? 그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목격한 한국인의 이타적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남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메이와쿠라고 여기며 공적인 일은 공적 기관에 맡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이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어려움은 곧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인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나서서 도와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요. 이 대답은 한국인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이의 고통조차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저는 현장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이웃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 소방관들을 돕는 청년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의 이타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발현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귀걸이를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는데 동참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켰고 서로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발적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이타적 공동체 정신은 종종 세계를 감동시키는 영웅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2001년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역에서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을 때 유학생 이수연 씨는 주저없이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수연 씨는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희생적인 행동은 일본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일본 언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왜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이수연 씨의 행동은 놀랍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남일 같지 않은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이수연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타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교사들, 2019년 동해안 산불대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던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서 매년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행동이 특별한 훈련이나 직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것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공동체 의식의 발현입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는 표현은 개인적 소유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도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강화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의 침략에 맞서 단결해야 했던 경험, 좁은 국토에서 조밀하게 살아온 환경,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협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배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사회는 온가에시라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따라서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두 나라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인 전문가들의 평판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이타적 공동체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 뒤에도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종종 현지 커뮤니티와의 상생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투자하며 이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은 진출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칩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공동체 의식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역시 이러한 공동체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종종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 주제로 다루며 이것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 메시지가 됩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콘텐츠는 개인의 성공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글로벌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이타적 공동체 정신은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은 어쩌면 한국인이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현대 역사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의 핵심에는 한국인의 하나를 향한 전력질주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그 어떤 이론적 모델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79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자원도 부족했고 산업 기반도 취약했으며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2022년 기준 1인당 GDP $30,000를 넘어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발전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한국인의 하나를 향한 전력질주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할 때
한국인들은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아닌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반도체 산업 투자, 1990년대 정보통신 기술 혁명, 2000년대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한국은 매 시기마다 국가적 역량을 하나의 분야에 집중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란 처음부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보다 선진 기업의 제품을 빠르게 학습하고 더 개선된 버전을 출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러한 전략이 창의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한국인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실행력,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정신을 완벽하게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더 얇게 만드는 능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 투자할 때 한국은 국가적 역량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켜 단기간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인의 또 다른 강점은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과 도전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속도를 보면 이러한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결제, 오지 네트워크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률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적응력 덕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세계 1위 제품의 개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중공업의 대형 선박,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포스코의 특수강. 이런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인의 집중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은 때로 뚝심이라고도 불리며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한국인의 빠른 학습 능력으로도 이어집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것이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신속한 실행력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를 향한 전력 질주, 정신은 스포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특정 종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양궁, 쇼트트랙, 태권도, 여자 골프 등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급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양궁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한국은 양궁에서 총 32개의 금메달 중 27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한 종목에서 단일 국가가 거둔 가장 압도적인 성적 중 하나로 한국인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창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하나를 향한 전력 질주 정신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기적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인류학자 이케가미 교수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 심오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5년간 생활하며 한국 문화의 놀라운 확장성을 목격한 후 이 메타포가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과 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칼은 자르고, 구분하고, 경계를 만듭니다. 반면 종은 소리를 멀리 퍼뜨리고, 경계를 넘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일본 문화에서 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는 일본 문화가 구분과 경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신과 타인, 내부와 외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문화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마치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한국 문화는 경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유와 소통의 경험입니다.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의 독특한 맛, 삼겹살과 같은 참여형 요리 경험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국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종소리처럼 경계를 넘어 퍼져나가는 특성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 연결되고 경계가 흐려지며 경험과 감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세계 1위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 규모나 군사적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여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협력자로 한국과 일본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두 국가가 함께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복합 유연성, 이타적 공동체 정신, 전력 질주 능력, 문화적 확장성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세계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꿈꾸는 미래는 세계가 함께 꿈꾸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종소리를 울려 퍼뜨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NHK 기자 다나카 히로시의 시선으로 본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단점만 보고 자책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자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에는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합 유연성, 이타적 공동체 정신, 전력 질주의 능력, 그리고 세계로 울려 퍼지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자부심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